아직 제가 돌파 매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큰오빠 캔들에 대해 언급을 한 관계로 오늘은 이 큰오빠 캔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덕성입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지만 대표적인 작전주로 알려진 종목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주식이지만 차트 공부 차원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공부가 될 만한 부분만 차트를 떼어왔습니다. 차트 앞쪽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한번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누가 보아도 개미털기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포놈이 본격적인 상승에 앞서 늘 저런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개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붙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구간입니다.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하지만 눌림목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우리들에게는 기회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엠벨선 매매법에 따라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는 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추세선 매매법에 따르면 매도 타점이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추세선이 깨어진 지점입니다. 하지만 엠벨선 매매법에 따르면 매도 타점이 조금 다릅니다. 엠벨선이 깨어지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또한 21선 매매법에 따른 매도 타점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엠벨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반등을 시작합니다. 엠벨선 매매법에 따라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다 보합권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합세에서 완전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네요. 이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제가 보기 좋게 차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121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241선은 아직 살아있네요. 피보나치 지표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0.5구간에 딱 걸린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라. 장대 양봉 위에 갭이 뜬 상태의 도지형 캔들이 뜨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우와, 갭으로 날아가네요. 엄청난 거래량으로 강력한 저항 라인까지 한 방에 뚫어버렸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더 치고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급부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알지만 주포는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개미들끼리 치고받으며 상당 부분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한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렸네요.
여기서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항상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주포가 계속 핸들링을 한다면 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합니다. 반대로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면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다시 손을 놓아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이고요. 장대 양봉의 상승분을 음봉 두 개가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거래량이 팍 줄은 것이 목격되어집니다. 저것을 최저 거래량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포의 핸들링에 달려 있습니다. 주포가 여기서 계속 손을 놓는다면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주포가 다시 핸들링을 한다면 급등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이 캔들도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역행자 캔들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역행자, 즉 흐름을 거스르는 자란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고 살 사람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라, 역행자 캔들이 하나 더 나왔네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또 가격은 전날보다 상승했습니다. 추가 매수합니다. 이것이 신고가 영역의 특징입니다. 이 주식을 팔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포는 계속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가 살짝 간을 본 흔적이 거래량에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추가 매수를 합니다.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릴 의사가 없다면 저렇게 간을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가 본격적인 핸들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간을 본 것입니다. 윗꼬리가 달린 음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 초반에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리려 하자 개미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자 주포가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자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판에 살짝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흔적이 아랫꼬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그분이 등장했습니다. 전날 음봉을 한 방에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거래량에서 주포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큰오빠 캔들의 별명이 디딤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만 찾아다니는 트레이더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트레이더는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전고 돌파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들어가는 트레이더들은 전고 돌파에 실패하더라도 크게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돌파가 제대로 나오면 손실률 대비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고가 돌파 매매의 매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눌림목 매매를 마스터하지 않았습니다. 느긋하게 가도 됩니다. 눌림목 매매가 완성되면 그리고 눌림목 매매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한 뒤에 돌파 매매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돌파 매매를 해야 하는 종목들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 분석과 모멘텀 분석은 기본이고 유통 주식 수도 봐야 하고 거래원도 따져봐야 합니다.
돌파 시점에서 유통 주식수 대비 당일 거래량 비율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차차 배우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단주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돌파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캔들이 큰오빠 캔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큰오빠 캔들을 발판으로 추가 슈팅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음봉 캔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점에서 하락세로 전환을 알리는 음봉 캔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캔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입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든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든 최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 바로 탈출하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원을 분석해 봐야 알지만 주포뿐만 아니라 외인이나 기관 그리고 개미들까지 가세의 혼전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종목을 처음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후 상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포가 손을 털고 나갈 수도 있고 기관이나 투신에서 매도 물량을 대량으로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음봉 3개가 출현했습니다. 저것이 전형적으로 기관에서 매도 물량을 던진 흔적입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급락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원칙대로 엠벨선이 깨질 때 매도하면 됩니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재료가 또 나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에서 음봉 캔들과 양봉 캔들이 번갈아 등장합니다. 거래량에서 음봉 캔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중간중간 양봉 캔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포가 계속해서 간을 본다는 증거입니다. 매도 물량이 충분히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깔끔하게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 캔들이 등장하면 그 양봉 캔들이 타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봉 캔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 타점 잡기가 애매해집니다. 대신 마지막에 확실하게 등장한 양봉 캔들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거래량 캔들에서 마지막에 등장한 양봉 캔들은 의미가 있는 캔들입니다. 주가를 반등시키겠다는 주포의 의지를 보여주는 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큰 범위에서 큰 오빠 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충분히 빠져나간 것을 알 수 있는 캔들입니다. 비교적 적은 거래량으로 큰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포는 이것을 디딤돌 삼아 주가를 펌핑시킬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포가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이 시기가 지금 페이크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주가를 펌핑시킬 의도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들끼리 눈치를 보며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뚜렷한 양봉이 한번 등장합니다. 역시 주포의 간보기입니다. 가격 캔들을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장 초반에 주포가 주가를 한껏 끌어올리자 개미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놈이 손을 놓아버리고 핸들링을 멈춘 것입니다. 이후 매도 물량들이 빠져나간 것이고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포가 핸들링을 한 것이 거래량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래량의 마지막에 뜬 음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날 거래량에 비해 상당히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충분히 나가서 이제 살 사람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최적 거래량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슈팅이 한 번 나오네요. 뒷부분도 설명할 것이 많지만 이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차트 흐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캔들이 요거입니다. 엠벨선을 밑에서 위로 돌파하는 캔들입니다. 동시에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여하튼 이평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나온 돌파는 황금 맥점이 됩니다. 최초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캔들이 이 캔들입니다. 전날 음봉을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이 캔들을 디딤돌 삼아 주가가 저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 이 캔들만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저도 남자인데. 제가 오빠를 사랑한다고 하니 게이가 되어버린 느낌이네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저의 미친 폼 캔들입니다. 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잘 모르시겠네요. 일종의 감탄사로 쓰이는 말입니다. 쩐다 쩔어. 폼 미쳤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썼던 말로 하면 끝내준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폼 미쳤다. 이 말이 최고의 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저 큰오빠 캔들이 저의 피친폼 캔들입니다. 이후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캔들이 이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전을 알리는 캔들이면서 주포의 의지를 나타내주는 캔들입니다. 일종의 큰오빠 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캔들에서 타점을 잡고 주포의 핸들링에 휘둘리지 않으면 충분한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나간 차트가 아니라 최신 차트에서 좋은 타점이 될 만한 자리가 나왔는지 여러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덕성우입니다. 최근 주가의 상황입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이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황금 맥점입니다. 여기가 대세 전환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타점을 잡았다면 거의 6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1선과 241선을 돌파하는 자리, 즉 대세 변곡점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도 언제나 황금 맥점이 됩니다. 다음 이 캔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매집봉들도 많이 보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구독자 한 분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 종목에 오래전에 물려 있었는데 제 강의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이후 오늘까지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런 돌파 자리가 나오면 달라돈 얻어서라도 몰빵해야 합니다. 이제 제 아재 개그에 적응이 되어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뭐 신선한 거 개발해야 할 듯. 어디 미친 폼 개그 없나 찾아봐야겠네요.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서남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 반등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121선을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거래량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앞에 매집봉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런 미친 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동방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0선과 24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밑에 거래량을 보면 알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형성된 장대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날 음봉을 잡아먹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미친 폼.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빅텍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이 겹쳐진 지점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돌파 자리이든 터치 후 반등 자리이든 모두 황금 맥점입니다. 밑에 거래량도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돌파가 나온다면 그 위에 저항 라인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입니다. 빨간 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역시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저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미친 폼이 나올 것입니다.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된 지점입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도 보입니다. 앞에 매집봉도 보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필옵틱스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이 왜 중요한 캔들일까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이후 완전 미친 폼이 나옵니다. 이제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 고점에서 생긴 도지 캔들입니다. 추가 상승의 신호입니다. 이후 여지없이 슈팅이 나옵니다. 이제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 등장한 도지 캔들입니다. 매도세가 멈춘 지점입니다. 반등의 신호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0.382와 0.5의 중간 지점이네요. 대개 반등을 할 때 요 구간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도지 캔들보다 더 중요한 캔들이 다음 캔들입니다. 이전 음봉을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입니다. 추가 상승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디딤돌 캔들입니다. 미친 폼을 만들어내는 캔들입니다. 또한 거래량으로 따지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양ENG입니다. U자형 반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의 신고가 영역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거래량도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두 종목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성하이텍입니다. 글로벌 2차전지 장비 메이커인 일본 업체와 함께 2차전지 관련 부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최대 방산기업과는 방위산업 관련 부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 전쟁 상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뭔 일이 나도 날 것만 같습니다. 당분간 방산주, 해운주, 에너지주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반짝했다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네요. 오늘 급반등을 했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하늘색 웅덩이도 두 개나 보이네요.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이 급반등을 보인다면 주목을 해야 합니다. 종목 자체에 내재된 모멘텀도 조사를 해야 하고 시황에 따른 시장 주목도에 대해서도 고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지 잠깐 반짝이다 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 하락 매집봉이 보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저런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포놈이 간을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가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시킬지는 주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전조현상이 될 수도 있고 본격적인 상승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의주시해야 할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라닉스입니다. 올해 들어와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한 번도 시장에서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전방위 업체라 할 수 있는 테슬라의 부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섹터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이슈를 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앞서 본 대성하이텍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긴 하락 추세 끝에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었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힘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중간중간 하락 매집봉도 보입니다. 아직 121선과 241선을 돌파하려면 멀었습니다. 두 선의 하락 각도가 완만해지는 지점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최고의 타점이 됩니다. 차트를 앞부분만 당겨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차트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역시 주포놈이 간을 본 것입니다. 기습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다 개미들이 달라붙으니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놈들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자마자 쭉 밀려버리면 개미들이 겁을 먹고 물량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이것이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전거래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개미들의 투매가 이어지자 그 물량을 다 받아먹은 것입니다.
정말 개양아치 새끼들입니다. 여하튼 이제 이 종목도 확실하게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미친 폼으로 열공하시길 바랍니다.